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명지대 수시 모집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정시 모집 입시 결과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다운받았던 시점에는 아직 나오진 않아서 우선 이제 수시 모집 입시 결과부터 살펴보고 뭐 순차적으로 올라올 것 같으니까 정시 모집 결과 네, 올라오는 대로 이제 또 바로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이제 좀 동영상으로 좀 촬영을 해서 올릴 거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제 또 업로드하는 시점에는 이미 정시 모집 입시 결과도 이제 다 나와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이제 지금 현재는 먼저 수시 모집 입시 결과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다른 대학, 이제 입결 동영상 이렇게 좀 찍어보면서 이제 좀, 이전 연도 거하고 좀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 자료하고 사실 이제 비교를 하지 않고, 2024학년도 자료에만 좀 충실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뭐 전년도 대비 그 학생부 등급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사실 이렇게 큰 의미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을 비교를 할 때는 이제 보통 정량 평가의 영역이라고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한해서 이제 조금 비교를 해보는 게 좀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좀 보는데,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네,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반영 교과 그 내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3학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반영 교과가 어떻게 됐었냐면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과 해서 여기 해당 교과군의 상위 4개 과목, 상위 4개 과목의 성적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반영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역에서 4개, 그 다음에 영어 영역에서 4개, 수학 영역에서 4개, 사회 영역 또는 과학 영역에서 4개씩 해서 총 16개의 과목들을 각각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4학년도부터 교과 반영 방식 자체가 일단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 과까지는 동일한데 상위 4개 과목이 아니라 여기 해당 교과군에 해당되는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역 전부, 영어 영역 전부, 수학 영역 전부, 사회 또는 과학 영역 전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 2023학년도 입결하고 비교하는 거, 단순 비교하는 거는 사실 이제 갭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그 명지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2023학년도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명지대와 어떤 이제 그 수시든 정시든 지원 라인이 좀 비슷한 어떤 이제 대학들의 입결들과 좀 비교를 해보고, 또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좀 비교를 해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지원 여부를 좀 판단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이제 단순 결과를 좀 비교를 해보면 뭐 2024학년도 입결이 떨어진 거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반영 교과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한 2점 초반대, 그러니까 내신 등급으로 환산 내신 기준으로 했을 때 2점 초반대의 학과들이 이제 좀 많았었지만, 네,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점 중반 정도 내외 선에서 네, 이제 입결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다. 요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어떤 이제 비교 대상으로 좀 살펴보면 뭐 이제 캠퍼스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지대학교 뭐 인문 쪽 캠퍼스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지금 이제 서울 캠퍼스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서대문구에 있는 이제 서울 캠퍼스에 있고, 그다음에 자연 캠퍼스 같은 경우 이제 용인 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 쪽하고 이제 자연 계열 쪽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입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서울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의 차이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문 쪽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고 싶으면 지금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 전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뭐 비슷한 뭐 대학이라고 한다면 인문 캠퍼스 명지대 인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하고 조금 비교해서 네, 입결을 조금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좋냐 안 좋냐 이 부분은 뭐 이제 차지하더라도 네, 그런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네, 이제 교과 반영 방식도 좀 비슷한 그런 대학으로 뭐 광운대 정도를 뭐 이제 어떤 하나의 그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한번 이제 그 입결 자료들을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다. 네, 요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 반영 방식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요 교과 반영 방식을 고스란히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2025학년도 이제 명지대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2023학년도 교과 입결 평균보다는 2024학년도 교과 평균이나 또는 이제 뭐 광운대나 이런 학교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적정 수준에서 좀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명지대학교 수시 모집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전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교과 전형이 좀 다양하게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전형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 다양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전형이 너무 분산이 되면 상대적으로 모집 인원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어떠한 전형이 더 유리하고 불리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 이제 그 모집 인원이 확정이 돼서 나오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리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거는 명지대학교가 지금 전형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2025학년도에. 그런데 지금 2025학년도에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집 단위 개편입니다. 모집 단위 개편. 자,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각 대학들이 확정 이제 2025학년도 지금 이제 모집 인원 자체를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유전공 무전공 학부에 대한 어떤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모집인원 개편이, 그러니까 2025학년도 명지대 모집인원 개편이 사실은 그런 무전공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상관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인원 같은 부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학과 단위의,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학과 단위의 모집에서 이제, 학부 단위의 모집. 그러니까 학부 단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영역을 넓게 보면 광역 단위로 이제 모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개편된 사항을 한번 예를 들어본다고 했을 때 미리 그냥 요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 뭐 국어 국문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영어 영문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미술사 역사 전공, 그래서 뭐 사학과 미술사학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 미술사 역사학 전공, 그 다음에 문헌정보학 전공. 요렇게 이제 개별 학과로 지금 2024학년도에 모집을 했잖아요. 그런데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별 학과별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학과를 이제 묶어서, 뭐, 인문 콘텐츠 학부라고 해서 이제 광역 단위로 이제 모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개별 학과들의 입결을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학과들이 이제 학부 체제로 개편이 되어서 이제 광역 단위로 이제 모집한다고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이제 입결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해서 입결 자료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단 지금 여기 인문 콘텐츠 학부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개설되는 그런 어떤 학과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도 중어 중문, 그 다음에 일어 일문, 아랍 지역 전공,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그 다음에 뭐 중동, 뭐 어문학부 요런 식으로 이제 개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편이 되는 이제 그 모집 단위들이 이제 좀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개편을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야 그 이제 자유전공이나 이제 광역전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학과별로 이제 전형별로 이제 나누다 보면 개별 학과별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학과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모집 단위 개편을 이렇게 학부별로 조금 개편을 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자유전공이나 이런 부분들 모집 인원을 확대하면서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조금 눈에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학부 단위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학부 체제가 이제 좀 개편이 됐다는 것도 일단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은 실제로 그냥 그 실제 이제 모집 인원은 원래 이제 예상되었던 이제 계획안에 나왔던 모집 인원은 개별 전공별로 모집은 합니다. 모집은 하는데 학부 단위가 이런 식으로 조금 개편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참고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명치대는 기존에도 이제 자율전공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자율전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율전공 모집 인원이 대단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기존보다. 네, 확대가 돼서 인문 자율, 그 다음에 뭐 자연 계열 자율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 전공 인원도 지금 많이 확대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학부 체제가 이제 좀 개편됐다는 거. 근데 이제 모집에 대한 측면들은 개별 학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집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최종 모집 인원이 좀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입시 결과를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 좀 서론이 좀 길었네요. 네, 그래서 변화 사항이 좀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때문에 좀 그랬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명시되는 수시 전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끊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입결 자료를 보시면 여기 이제 모집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으로 좀 전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여기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이제 고교별 추천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별로 20명 이내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제 평가 방법은 교과 성적 100%,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시 전형 모든 전형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100% 네, 이제 성적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합격자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괄 전형으로 교과 100%를 반영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모집 인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한 자릿수 인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모집 인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2023학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단순 입결 정도는 지금 비교는 하지는 않고 뭐만 조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 비교를 해보려고 하냐면 경쟁률에 대한 변화를 조금 잠깐 몇 군데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결론적으로 그 학생부 교과 산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과 산출 방식의 변경이 과연 학생들의 지원이나 경쟁률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우선 국문학과 국어국문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이 7.75대 1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전 연도 경쟁률을 보면 이전 연도 경쟁률은 17.25대 1이었었습니다.
자, 경쟁률 어떤가요?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지금 영어 영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44 대 1인데 전년도 경쟁률은 여기는 뭐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9.44 대 1. 네, 이 정도 이제 경쟁률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미술사 이제 여기 이제 이전에 미술사 이제 역사학 전공이니까 사학과라고 돼 있는데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률이 12대 1이었죠. 이전 연도 경쟁률은 6.75 대 1. 네. 그러니까 경쟁률이 여기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미술사학과는 지금 9.25 대 1이었는데 이전 연도 경쟁률 같은 경우는 37대 1이었습니다. 37대 1. 네. 그러니까 경쟁률이 좀 많이 줄어 있죠. 자, 그리고 문헌정보학 같은 경우에, 자, 이제 문헌정보학은 학과 자체가 이제 서울에도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그렇게 아주 많은 학과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15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문헌정보는 7.25 대 1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한 5개 학과 정도만 지금 샘플을 한번 잡아서 좀 살펴봤는데, 자, 이 5개 학과들 중에서 뭐 비슷하게 경쟁률 유지가 된 것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2023학년도의 경쟁률이 대단히 높게 형성이 돼 있었던 학과들, 이런 모집 단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경쟁률이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낮았다라고 보이는 그런 학과들의 경쟁률들은 조금 올라간 그런 형태를 좀 보여줬다, 라고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학과들도 샘플로 한두 개만 더 잡아보면, 자,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이제 조금 높았던 뭐 국제통상,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요 정도 이제 2개 정도 학과, 그러면 이전 연도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됐을까? 요걸 이제 한번 좀 비교해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국제통상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 경쟁률이 지금 이전 연도에는 국제통상이 10.33 대 1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거의 2배 가량 증가했죠.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학부 같은 경우에 이전 연도 경쟁률은 6대 1이었었습니다. 네, 대단히 많이 증가했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낮게 형성되었던 학과 한두 개만 선정을 해보면 정치외교 같은데, 정치외교 또는 뭐 여기 응용소프트 같은 경우를 이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외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률이 6.22 대 1, 전년도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비슷했던 것 같네요. 8.4 대 1. 네, 이 정도 경쟁률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네, 여기도 이제 조금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 경쟁률이 한 5.5 대 1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학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 현재 명지대의 어떤 이제 그 경쟁률의 좀 형태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뭐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뭐 평균적인 경쟁률을 좀 유지는 했는데, 이제 선호도보다는 이제 학교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노리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과들 같은 경우 또는 경쟁률이 뭐 과도하게 높거나 과도하게 낮았던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률이 좀 컸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2025학년도 이제 지원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지금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2024학년도 경쟁률이 높고 낮았던 학과들을 조금 한번 잘 찾아보시고 그 학과들의 경쟁률 변화를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경쟁률에 굉장히 이제 좀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뭐 입결이 그러니까 그 성적이 착 넘쳐서 그런 경우는 아니고 되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수험생들은 그래도 경쟁률의 변화에 조금 초점을 좀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아랍 지역학과 있죠? 전년도 경쟁률은 14.75 대 1이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올해 이제 경쟁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학생부 이제 합격자들, 최종 합격자들의
학생부 등급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등급은 지금 평균점과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최고점, 최저점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평균, 70%, 최저점까지. 특히 이제 최저점에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우리 수험생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최저점에 너무 이제 포커스를 맞추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시 지원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노심초사 이제 뭐 발표 언제 날까 이런 것들 맨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70% 컷과 최저치를 살펴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자유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이 평균치에 맞춰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평균치하고 최저치 사이에서 어떤 이제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는 학과들이 있는지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봐도 편차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뭐 편차가 지금 여기 문헌정보 같은 경우 한 0.44, 그 다음에 일어일문 같은 경우 한 0.32. 뭐, 요 정도가 조금 그나마 좀 크게 나타나는 경우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평균점에 초점을 맞추고 좀 지원하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는데 명지대 꼭 쓰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70% 컷과 최저 사이에 어느 정도가 지금 존재하고 있을지를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모집 인원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평균하고 70% 사이, 70%와 최저 사이에 실제로 뭐 몇 명이나 더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보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평균치에 그냥 마음 편히 평균치를 놓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문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7, 그 다음에 영어 영문이 한 2.43, 그리고 미술사 사학이 지금 2.5, 그리고 미술사학이 2.75 정도, 그리고 뭐 문헌정보학 같은 경우가 지금 2.29 정도 나왔었습니다. 자, 이제 2025학년도에 과연 이 성적대는 어떠한 변화가 좀 생길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그 한번 형성된 입결은 그렇게 크게 편차가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024학년도에 형성된 이 입결에서 큰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우리 이제 지원자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뭐 여기 국문 같은 거, 뭐 이거는 그럴지 안 그럴지는 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데 뭐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국문이 2.7 정도 나왔으니까 2.7 정도 내가 딱 걸려있는데 그럼 쓰면 붙겠지. 이런 생각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 그랬을 때, 대략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여기 인문 콘텐츠 학부라고 해서 지금 학부 개편이 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인문 콘텐츠 학부의 지금 평균 등급을 한번 대략 산출을 해보면, 한 평균 등급이 한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 2.5에서 한 2.6 정도 사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쓰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2.4 등급 내외, 내외면은 조금 안전하게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노선 정도까지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한 2.6 정도, 그죠? 그러니까 2.4에서 한 2.6 정도 사이가 아마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예측일 뿐인 거고 실제로는 경쟁률의 변화에 따라서 입결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정도 사이에서 지금 형성되었다라는 거를 우리도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문 계열이죠. 자, 이제 중어 중문 같은 경우가 2.57, 그 다음에 일어일문이 2.44, 그리고 아랍 지역이 지금 2.8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중어 중문이나 일어일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률이 여기 12대 1, 14대 1 정도 지금 형성이 됐었죠.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중어 중문 같은 경우에는 무려 경쟁률이 28대 1, 일어일문은 좀 비슷했습니다. 일어일문 한 17대 1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어 중문은 좀 경쟁률이 좀 많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일어 일문 쪽은 네,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중어 중문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좀 감소한 부분들의 결과치도 일정 정도는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추후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여기 지금 어문 계열 쪽, 여기 이제 지역학부 쪽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입결 데이터 요 수치를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추후 지원할 때 좀 적절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해창작학과가 지금 한 2.37 등급 정도. 자, 문해창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생들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제로 문해창작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러니까 그 네 과목씩 반영을 했을 때 2023학년도에도 대체적으로 인문 쪽에서는 점수대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 2.1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네, 문해창작은 일단 점수대가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다. 자, 요것 좀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계열 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행정학이 한 2.3, 그리고 정치외교가 한 2.6, 요 정도. 그 다음에 경제가 2.4, 그 다음에 통상도, 국제통상도 2.4. 그리고 응용통계가 지금 한 2.59 정도 나왔는데, 네, 법학과까지 하면은 2.36, 그죠? 디지털 미디어도 2.36. 그러니까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가 지금 인문학부 쪽들보다는 대체적으로 평균 점수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준 한 2.3등급 내외 정도. 네.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대략적인 입결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이나 어문 학부들보다는 대략 한 0.2에서 한 0.3 정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일단 입결은 나와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 쪽 뭐 선호도는 어느 학교든지 간에 경영학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이제 높은 편인데, 경영이 지금 2.34, 경영정보는 2.74. 네, 요 정도가 나와 있는데, 경영학과는 아마 요 정도 수준을 당분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가 지금 한 2.3,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2.38,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 학과가 한 2.43 정도로, 네, 여기 이제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들은 대체적으로 2점 초반대 정도를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명지대 자연 계열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그 용인 캠퍼스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든 뭐 응용 소프트웨어든 이런 이제 융합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부분들은 또 서울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전공학부. 자, 이제 2025학년도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은 여기에 이제 조금 초점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전공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33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년도 모집 인원은 지금 학생부, 지금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지금 총 13명을 지금 모집을 했었는데, 일단 이제 뭐 예상 안에 지금 이제 뭐 확정인지 아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그 명지대에서 올렸던 이제 뭐 수정 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확인해 봤을 때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무려 60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4학년도에 비해서 거의 4.5배 정도 지금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모집 인원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평균 등급 자체는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등급은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제 마지막 꼬리 쪽에서 이제 합격하는 친구는 이제 케이스들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이 지금 2.58인데 뭐 60명 정도라고 한다면 최저점이 조금 더 낮게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어떻게 될지 이제 뭐 추후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모집 규모가 좀 커지게 되면 네, 그런 경우가 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이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쪽 이제 주로 모집 단위들입니다. 자연 쪽 이제 모집 단위들인데, 이제 자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화학 나노학 전공이 지금 한 2.32,
그리고 융합에너지가 한 2.66, 그 다음에 식품영양 한 2.36, 요 정도 이제 쭉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선호도가 높은데 위주로 한번 좀 먼저 살펴보면, 뭐, 화학공학 같은 경우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2.2 정도. 그 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한 2.24 정도, 2.2 정도, 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전자, 전기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한 2.5에서 2.6 정도, 그 다음에 컴퓨터가 2.39 정도, 네, 이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공학 계열 같은 경우,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이것도 모집 단위들이 이제 학부 개편이 좀 이루어져 있긴 한데,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공학 계열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대략 한 2.2에서 한 2.4 정도 선 내외에서 어느 정도의 입결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학생들의 선호도가 조금 낮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2.6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2.2에서 한 2.4 정도, 네, 요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점수도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한번 입결에 대한 부분들 대략 이제 살펴보면, 어쨌든 이제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2023학년도에는 입결 자체가 대체적으로 평균치가 2점 초반대, 정말 그 2점 한 1등급 내외, 2.1등급 내외 정도에서 형성된 학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네, 확실히 이제 좀 교과 반영 방식이 좀 바뀌면서 일정 정도 좀 영향이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런 모집 단위하고 경쟁률들 좀 잘 비교해 보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전략으로 이제 접근해 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교과 면접 전형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것도 조금 생소하시면 또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인데 면접이 있다. 이게 흔한 이제 전형은 아니죠. 그래서 이 교과 면접 전형은 그냥 말 그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이제 좀 특이하게 단계별 전형을 해요. 이 교과 면접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단계는 당연히 교과 전형이니까 교과 성적 100%로 이제 모집을 하고요. 자, 이 100% 모집인데 무려 몇 배수를 뽑냐면 5배수를 뽑습니다. 5배수. 그리고 2단계에서는 교과 성적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네,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명지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시문 면접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면접이어서 전공과 관련된 지식들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난이도가 높은 정도까지의 면접은 아니고, 뭐 물론 이제 그건 또 학생들마다 또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아주 최고난도 면접 문항은 아니고, 네, 그냥 전공 지식하고 관련해서 적당한 수준의 그런 어떤 질문지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교과 면접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보다는 그래도 모집 규모가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자, 큰 편이어서 여기도 이제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지금 이제 이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교과 반영 방식이 전년도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 올해 거 2024학년도의 자료에만 충실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여기 경쟁률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좀 많이 높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면접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면접 반영 비중이 30%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면접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제 좀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아졌고, 물론 이제 이전 연도 경쟁률하고 비교해 보면 이전 연도보다는 훨씬 경쟁률이 더 높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 뭐 사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경쟁률이 39.4대 1까지 지금 올랐었는데, 이전 연도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한 5.8대 1? 네.
5.8대 1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경쟁률이 월등 높아졌고 대체적으로 다 높아졌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국문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경쟁률 한 6.2대 1.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행정학 같은 경우 지금 25.1대 1이었는데 행정 같은 경우 이전 연도 경쟁률이 6.8대 1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한 자릿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2024학년도 지금 교과 면접 전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자릿수 경쟁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경쟁률이 좀 높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5학년도에는 조금 이제 경쟁률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늘어나지는 않고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금 줄어들 것 같은 뭐 느낌은 있는데 그건 뭐 경쟁률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셔야겠죠. 어쨌든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 경쟁률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30%를 통해서 어쨌든 극복하고자 했었던 교과 성적의 한계점을 좀 극복하고자 했었던 그런 수험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부터 한번 평균 등급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게 묶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한번 묶어보면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학부 단위로 한번 좀 살펴보면 여기 학부가 우리 이제 아까 인문 콘텐츠 학부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등급 평균치가 좀 나와 있죠. 등급 평균치 나가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표준 편차를 한번 보시면 앞서 우리가 봤었던 학교장 추천 전형의 표준 편차보다는 좀 많이 큽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준 편차 한번 볼까요? 다시 위로 올려서. 자, 여기 지금 표준 편차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 시작할 때 학교장 추천 전형 시작할 때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 표준 편차가 대체적으로 좀 크게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평균치도 중요하지만 여기 지금 최저치로 들어온 학생들의 내신 성적대가 대체적으로 3.0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제 면접의 요소가 그만큼 이제 크게 작용을 했다. 그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뭐 평균치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제 70% 컷을 한번 이제 잘 비교해 보시면서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 컷을 조금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70%가 아마 최저점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어쨌든 이 70%컷 정도를 염두에 두신다면 예를 들어서 난 면접에 자신 있다. 면접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한번 70% 컷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면접은 적당히 해볼 수 있고 내신 성적도 그냥 한번 지원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평균 등급 컷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평균치하고 70%컷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갭 차이가 있는지 그 정도인지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평균치를 내보면 아마 학교장 추천 전형보다는 전체 성적대가 조금은 낮게 형성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지금 여기 보면 뭐 지역 그 다음에 어문 계열 쪽에 해당이 되는 요 학부들도 역시 평균치와 지금 70% 컷을 한번 비교해 보면 확실히 지금 3점대 넘어가는 등급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략적으로 한 법학과까지 한번 그어보면 성적대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균치하고 지금 70% 컷이 대체적으로 한 2점 중반대를 넘나드는 또는 이제 3점 초반대까지 넘나드는 그런 성적대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았네요. 경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았었고,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나 청소년 지도학 전공 같은 경우도 성적이 굉장히 높았었네요. 그래서 아마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이 학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리트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이례적으로 높게 다른 학부들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2025학년도에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한번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 공대 쪽 이제 자연계열 쪽을 한번 쭉 살펴보면 네, 요 밑에 쪽들이 이제 주로 용인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 모집 단위들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평균치하고 지금 70% 컷을 한번 쭉 한번 비교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지금 한 3점대들도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선호도 높은 뭐 화학 전공 같은 경우 화학 나노학 전공 지금 한 2.95, 그 다음에 2.77, 이 정도. 그리고 여기 화학공학은 여기 따로 있네요. 자, 화학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2.59, 3.03 정도까지 70% 컷이 네, 맨 마지막 성적대하고 동일했었네요. 그러니까 70% 컷이 결론적으로 마지막 성적대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96, 2.70, 전자전기가 지금 한 2점 후반대 정도, 그 다음에 컴퓨터가 2.49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이제 좀 그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학생들 이제 명지대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조금 뭐 편차를 좀 두긴 하는데 대략 한 2.4등급 정도 내외라고 한다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2.6에서 한 2.7등급 정도 내외라고 한다면 이런 친구들 같은 그러니까 2점 후반대, 중후반대 정도의 성적대들은 네, 교과 면접 같은 경우를 한번 지원해보고 네, 면접에서 한번 뒤집어 보는 것들도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면접에서의 어떤 점수 편차가 그렇게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어쨌든 그 안에서도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요 정도 성적대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기회균형 전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입결을 다 살펴보진 않고 요거는 변동사항이 있어서 요거 하나만 변동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기회균형 전형도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건 2024학년도도 그렇고 2025학년도도 그렇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중요한 거는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이 기회균형 전형이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단계별 전형을 했었습니다. 단계별 전형.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과 면접 전형처럼 1단계 교과 성적 100, 2단계 네, 교과 성적 70에 면접 30% 합산하는 단계별 전형이었었는데 이 전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괄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일괄 전형. 그래서 교과 성적 100%만 반영을 한다.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입결 살펴보시는 거는 뭐 지원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뭐 다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고 네, 전형 요소가 이제 조금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요 부분을 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제 설명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 교과 면접이 있었잖아요. 이 교과 면접에서도 면접 방식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나 전공 적합도,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뭐 기본적으로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부분으로 좀 바뀌었다고 하니까 뭐 참고 삼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아마 진로 관련된 부분들 면접 비중이 좀 클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로 한번 입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살펴본 게 뭐 학교장 추천, 그 다음에 교과 면접, 그 다음에 뭐 기획규정도 뭐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외에도 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그 다음에 뭐 성인학습자,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등 해당 교과 전형만 해도 대략 한 5개인가 6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입시 요강을 좀 다운 받으셔서 해당되는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지원 전략을 좀 잘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도
전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 가장 대표적인 명지, 인재, 면접 전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지, 인재, 서류 전형도 있고, 그러니까 면접형도 있고 서류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독교 계열 학교, 크리스트교 계열 학교이기 때문에 뭐 크리스천 리더 전형, 그다음에 뭐 사배자 전형, 노무천 전형 등 여러 개의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생부 내신 등급은 사실 이제 큰 의미가 없다. 제가 이걸 뭐 누차 다른 이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뭐 사실 이제 큰 의미가 없을 뿐이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여부를 판단을 할 때, 그러니까 자신의 학생부가 정말 이제 뭐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정성평가 영역에서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렇지 못할지는 솔직히 본인들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로,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합격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보다 뭐 많이 낮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극복할 가능성이 높진 않겠죠. 그래서 이 평균치를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 성적들 내외에서 지원 여부를 좀 잘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느 학교든지 간에요. 뭐 대체로 모든 학과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평균 등급하고 70%컷 사이에서 거의 대부분 다 일정하게 형성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네, 괜찮은 자료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명지 인재 면접 전형 같은 경우 이제 경쟁률 중심으로 한번 이제 몇 가지만 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명지 인재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자,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류 100%로 지원자의 4배수를 모집을 합니다. 4배수를 모집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자, 서류 70%와 그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합격 기준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이제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전형들 단계별 전형을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명지 인재 면접 전형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리더 전형이라고 하는 이 전형도 네, 이렇게 단계별 전형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쟁률을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제 경쟁률이 좀 상당히 이제 좀 높죠. 상당히 높고 이제 우선 이제 평균 등급부터 좀 한번 살펴보시면 진짜 뭐 편차가 이제 되게 큽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학교들도 좀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데 여기 어문 계열 같은 경우를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어문 쪽 평균치는 다른 이제 모집된 애들 평균치보다 좀 많이 낮게 나옵니다. 요건 이제 외고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영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요런 측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 지금 등급이 뭐 이렇게 6.15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아마 일반고보다는 외고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특이한 모집 단위를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여기 영어 영문학도 이제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엄결이니까요. 뭐 국어 국문도 그 점에서 뭐 마찬가지지만 네, 국어 국문은 또 외고 쪽의 학생들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고 학생들도 잘 다룰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제외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한번 등급 분포를 한번 좀 봐주세요. 등급 분포를 봐주시면 여기 지금 요 선 사이에 있는 게 50%, 그러니까 평균하고 지금 70% 컷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부 학과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지금 평균치가 그냥 이제 좀 편하게 그냥 말씀드리자면 한 3.5등급 내외선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종으로는.
네, 3.5등급 정도 내외 선이고, 물론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접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보완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지 인재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명지 인재 면접, 그러니까 명지 인재 면접 전형보다는 조금 더 입결이 높거든요. 그래서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4에서 한 3.5등급 정도 내외선, 네,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요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쟁률 상에서 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경쟁률이 이 정도가 평년에 나왔었냐? 이전 연도에도 사실은 이 정도는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이상적으로 좀 높게 나온 학과들이 있냐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 일어인문 같은 경우가 지금 35.33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전 연도에는 일어인문 하면 어느 정도 나왔었냐? 27.33 대 1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높아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뭐 심리적으로 한 25 이상이 넘어가면 그냥 뭐 25에서 한 35 사이 정도는 그냥 뭐 비슷한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 자체가 워낙 높다. 요렇게 지금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우리 명지 교과 면접에서도 이제 상당히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여기 사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경쟁률은 10대 1이었었습니다. 10대 1이었었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높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학과들은 좀 비슷비슷했습니다. 비슷비슷했고, 그 다음에 행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뛰었네요.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 경쟁률 한 7.71대 1 정도 나왔었는데 2024학년도에 지금 14.5대 1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국제통상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전에도 경쟁률이 높긴 했었는데 이전 연도 경쟁률은 15.8대 1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22.29대 1까지 지금 뛰어 있다. 네, 그렇게 좀 이제 좀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학이 이전 연도에 지금 경쟁률 한 15대 1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학과들을 좀 살펴보면, 와,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학과 지금 50.83대 1이었네요. 그죠? 이전 연도에도 사실 경쟁률이 낮진 않았는데 34.8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선호도가 이제 높은 그런 학과인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학과에 대한 정보를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저도 이제 찾아서 보는데 네, 아무튼 이 컨텐츠 관련된 학과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경쟁률 선호도가 좀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뭐 낮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한 9.67대 1 정도인데 네, 이건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전 연도 경쟁률이 한 5.5대 1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화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했네요. 화공이 한 5.75대 1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컴공이 지금 16.08대 1 이전 연도에도 한 12.7대 1 정도? 네, 이 정도 나왔었으니까 뭐 비슷하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률에 이렇게 큰 변동이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이제 학과들 좀 변동 있는 학과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식품 영양도 네,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전 연도 경쟁률 10.16대 1이었는데 네, 여기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명지 인재 서류 전형으로 좀 들어가 보면 명지 인재 서류 전형은 네, 지금 여기네요. 평균치는 지금 욕한 여기가 지금 평균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가 지금 70% 컷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도 뭐 편차는 좀 있는데 일단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네, 요런 모집 단위들을 일단 좀 빼고 이제 다른 이제 모집 단위들을 보면
네, 이제 3점대 조금 초반이나 2점대 후반대도 지금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서류형이 네, 면접형보다는 조금은 입결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류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3.1에서 한 3.2 등급 내외선에서 네, 지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좀 어떨까. 네,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3.1에서 3.2라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불합격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선은 그 정도 선이 아마 나올 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연결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전년도하고 경쟁률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조금씩 서류형은 조금씩 이제 하락한 경우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또 딱히 그렇지 않네요. 이제 두 자릿수가 지금 넘는 거 지금 경쟁률들을 보니까 여기도 뭐 낮아졌다고 보기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하나하나씩 좀 간단하게 몇 가지 학과들만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 뭐 중어중문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지금 서류형에서도 높은데 이전 연도에도 사실 중어중문 높았거든요. 16.4대 1. 네, 요 정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일문 같은 경우가 전년도 17.6대 1이었는데 2024학년도에 지금 20.6대 1이니까 뭐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경쟁률들이 좀 많았었는데, 네, 사회과학 계열에 지금 이제 두 자릿수 경쟁률들을 좀 보여주는 학과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학 같은 경우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행정학이 이전 연도 한 8.3대 1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쟁률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경제학 같은 경우도 지금 14대 1 정도가 나왔는데 이전 연도 경쟁률이 한 7.8대 1 정도, 7.8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에 비하면 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경쟁률이 거의 한 자릿수였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한 두 자릿수로 지금 다 올라가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고 하는 거를 네,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기 뭐 융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쟁률이 좀 상당히 좀 높게 나와 있죠.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지금 23.25대 1인데 뭐 이전 연도 경쟁률을 보면은 한 9.6대 1 정도였는데 네, 많이 높아졌네요. 많이 높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에 한 7.25대 1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이제 더 높아졌다. 자, 그러면 이제 2025학년도 자전은 지금 대략 이제 모집 인원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제 그 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접형은 따로 모집은 하지 않고 이제 서류형으로만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그랬고 지금 2025학년도에도 지금 서류형으로만 모집을 하는데 모집 인원 규모가 대략 한 지금 공개되어 있는 거는 62명 정도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62명.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모집 인원이 확정이 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모집 인원 규모가 좀 커졌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연이나 공학 계열들도 한번 입결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학종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대략 한 3.1, 3.2 등급 내외 선에서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다. 뭐 학과별로 이제 편차가 큰 학과들은 조금 낮게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를 이제 전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여긴 좀 인기 있는 학과들, 선호도 높은 학과들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컴공 같은 경우가 지금 13.6대 1인데 이전 연도 경쟁률 한 7.2대 1이었으니까 좀 여기는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전기공학, 전자공학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전기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10.6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7대 1 정도였고요. 전자공학은 9.4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6.6대 1 정도 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네, 10.4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은 6대 1,
6대 1 정도 나왔었네요. 6대 1 정도 나왔었는데 역시 조금 높아졌고, 그 다음에 화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9.8대 1 정도였는데, 화학공학은 이전 연도 경쟁률이 5.8대 1이었다. 네, 그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식품영양이 지금 16.8대 1 정도인데, 전년도 이제 경쟁률하고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 경쟁률은 6.8대 1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조금씩은 올라갔네요. 올라갔는데, 그래도 인문 쪽보다는 자연 쪽 경쟁률 상승폭이 조금 더 작았던 것 같고,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상승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이제 좀 살펴보고요. 나머지 이제 전형들은 이제 지원 자격이나 이런 요건들이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도 이제 네이버, 이제 리테라이드 블로그, 저희 이제 블로그에 글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그 관련된 내용도 좀 다운받으셔서 네, 자료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명지대 수시 입결에 대한 리뷰를 좀 마무리하고요. 정시 입결은 올라오는 대로 바로 이어서 이제 이 동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